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시를 제가 좋아하는 도연명을 다시 도연명에게로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음, 지금 때가 좀 그래서 그 간간이 그 뭐라 그럴까, 재난의 서사라고 그럴까, 재난당한 이야기라 그럴까, 그거를 몇 개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도연명의 걸식을 얘기를 하고 다음에 딴 걸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식입니다.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길에 구하거 부지경하지라 행행지살이 고문졸 언사라 주인해 여의하고 유중키허래요 담해 종일석 상지첩 경배라 정은 신지권 신지환이죠 환 신지환 언영 수부시라 감, 자, 표모해 괴아 비한자라 함, 즉, 지, 하사 명보이 상이라. 대충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굶주림이 나를 몰아내서 끝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걷고 걸어서 이 마을에 이르러 도착한 거죠. 문을 두드리며 말을 잘 못한다. 주인이 내 마음을 이해 알고서는 먹을 걸 주니 어찌 헛되이 온 것이겠느냐. 즐겁게 이야기하며 종일 즐겁게 이야기하며 밤이 저녁이 되자 술잔이 나에게 오길래 그때마다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감정이 즐거운 감정에 새로운 사람을 알아 이것도 기쁜 거죠. 기쁘니 말하고 노래하고 마침내 시까지 지었다. 그대의 주인이죠 주인 그대의 그 표모 같은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데 감동했는데 느끼는데 나는 한신과 같은 재주가 아님을 부끄러워한다. 마음속에 담은 뜻 어떻게 살해야 할지는 알고 있으니 저승에 가서 갚아서 주리라. 이 정도 갚아 주리라 이 정도의 뜻이겠죠. 대충 하면 그렇습니다. 걸식은 문자가 빌어먹는 겁니다. 빌어먹는 거. 사람이 얼마나 배고프면 빌어먹을 지경이 됐는지 빌어먹는 거예요. 문자가 들어. 이제 우리가 좀 상말로 거지들이 이제 뭘 먹는다고 하죠. 그거 말 거린들이 밥 좀 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찬찬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길에 구악어. 그러니까 이 레자는 여기서 해석을 안 하셔도 되고 배고픈 거죠. 굶주림이 나를 몰아내서 나가게 한 거예요. 밖으로 떠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끝내라고 강조하지. 그래서 해석 안 해도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먹긴 먹으려니까 가서 이 마을에 도착했다. 여기 행행이란 말을 썼는데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밖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나올 자식도 없죠. 도연명은 굉장히 가난해서 밭대기가 하나 있긴 했지만 이게 이제 흉노에 나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이 사람의 다른 시를 보면은 이 작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유회이작이라는 일이 있어서 쓰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작품이 같은 시기에 씌워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시구 중에 여름에 겨울옷 입는 것도 지겹다 시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었던 거죠.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있을 지경이었으니까 그 정도 가난했어요. 가난했고 상상을 되나요? 그때도 워낙 이 유해이작이라는 작품에서 워낙 배가 고파서 남이 주면은 이렇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그 밥을 못 받아 먹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다. 먹는다 이런 얘기를 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특별한 일이죠. 특별한 일인데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이거 구라 그러잖아. 구 버틸 때까지 버티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 구자를 썼단 말이에요. 나를 몰아댔단 말이에요. 어딜 갈 줄 몰랐는데 가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겁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가고 간 거예요. 계속 굶주린 채로 계속 간 거예요. 가서 드디어 이 마을에 도착한 거죠. 계속 그러니까 빌어먹는 행동을 하면서 왔는데 결국 이제 몸 얻어먹고 이 마을에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조론사라 그랬잖아요. 조론사. 말이 이게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배도 고팠고 여태껏 빈털터리로 왔고 또 거부당할 수도 있고 이 복잡한 심사가 졸자 서투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건 아닌데 뭐 한 그릇만 나눠서 이게 잘 안 나오는 거냐 말이. 여기 구자를 썼고 부지를 썼고 이 졸자 이 글자가 잘 호응이 되는 글자인데 잘 쓴 글자예요. 그래서 보라돼서 어디 갈지 모르는데 말은 해야 되는데 차마 나오진 않으니까 이 졸자를 탁 쓴 거죠. 글자를 아주 잘 쓴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도현명이 이걸 굳이 선택해 쓴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온 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요런 그 말이 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구자하고 부지자하고 호응을 하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또 그래도 어떤 그 도현명 시인한테 남아있는 화자가 시인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도현명한테 남아있는 어떤 염치 같은 게 요 고문졸 언사에는 보이는 거죠. 염치가 있다는 것. 다행히 주인이 내 뜻을 이해한 거죠. 알고서 유증 먹을 걸 준 거죠. 먹을 걸 주니 기혈에 어찌 헛되이 온 것이 헛걸음한 게 아니라 내 짠이고 새겨서 해야 됩니다. 어찌 헛걸음으로 온 것이겠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먹을 걸 주고 기혈에라고 이제 수사 의문문을 쓰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진 게 이 문장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다른 스테이지가 펼쳐질 거예요. 해담 종일석 상지 첩 경배라. 담배죠 담배. 그러니까 이야기가 서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얘기하다가 저녁이 됐더니 주인이 밤만 중에 술도 또 이렇게 상지 술잔이 나에게 오니까 그때마다 잔을 기울여 잔을 마신 거죠. 갑자기 전경이 즐거운 전경으로 바뀌죠. 이런 상태가 되니 유쾌한 정흔이죠. 얼마나 마음이 유쾌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마음도 이 대답해서 즐거운 데다가 담해 즐겁게 얘기를 해서 새 친구를 사귀었으니 이 즐거움이 또 생기는 거죠. 이게 다른 판본에는 이 환자가 여기는 권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친구가 나에게 이제 술을 더 권한다는 뜻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권으로 생긴 것도 그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환자, 권자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즐겁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 더 하고 거기다 노래까지 하고 마침내 시까지 짓게 되는 거죠. 이 즐거운 전경인데 담해 종일석 상지경 첫배는 이거죠. 앞에 얘기한 대로 걸식을 하다가 없으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빌어먹으려고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누가 무언가를 주면 여기 종이라고 했죠. 종이를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다 그래야 되나? 참 재밌는 있으면 있는 대로
즐긴다 그래야 되나? 거기 있고 없으면 또 거시가로 가고 요런 마음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친구를 알게 즐겁고 여기 참 재밌는 게 보이죠? 언영수 부시. 그래서 이 언영수 부시라는 말 때문에 아마 이것은 도연명이 시인이 그 주인한테 너무 고맙고 즐거워서 시를 지어서 준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당한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보면 시 창작의 비밀이라 그럴까? 시는 어떻게 쓰여지나? 시는 도대체 어떤 계기에서 시를 쓸까 하는 말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맹호연 씨 중에 그 친구 집에 가서 술 먹었는데 아침에 친구가 술 먹어라 아니 밥 먹어라 죄송합니다 밥 먹어라 그래서 일어나서 술까지 준비해 놨더라 하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희작이라고 맹호연이 썼는데 그거가 똑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마음이 토로가 되는 걸 도연명의 자는 주인입니다. 주인의 표모 같은 은혜. 여기 뒤에 한제와 표모가 이제 유명한 고사죠. 그 한신이 어렸을 때 그 너무 배고파서 냇가에서 물을 먹고 있더니 그 표모 빨래하는 여자가 보고서 한신한테 밥을 먹여주고서 한신이 내가 꼭 은혜를 갚으리라 하고 나중에 큰 은혜를 갚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 주인이 나한테 한신에게 하듯이 표묘가 한신에게 하듯이 자기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먹고 그랬는데 자기는 한신과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은혜를 갚지 못할 게 굉장히 괴롭다 이런 심사를 토론한 거죠. 그렇지만 함즙 마음속에 이 뭐라 그럴까 품은 고마운 그 생각은 어떻게 살지는 안다는 거죠. 지자 같은 건 새기지 않아도 크게 무방합니다. 마음속 이 함자는 마음속에 간직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요는 간직하다는 뜻이죠. 어떻게 살해야 될지 아느니 명부에서 저승에서 갚아서 주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명보 이상이 완전히 구어체 문장처럼 썼죠. 이 상자는 주인과 나의 관계에 일반적으로 붙는 말이니까 사후에 죽은 뒤에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갚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감자 표묘해 괴아 비한제라는 것 때문에 이게 한신의 재주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도유명 한신과 같은 그 큰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이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고 이게 나라가 저기 할 때니까 아닙니까? 이게 남조 시대 나라가 자주 이제 교차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그 큰 뜻을 품고 있는 게 이 글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 시는 송나라 문제 때 거의 송나라 마렵이죠. 송제양진 송나라 마렵에 쓰인 건데 송나라 문제라는 사람 그 원가 2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쓰여졌는데 이 426년이에요. 그게 426년. 근데 도연명이 42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완전히 말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난과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어떤 시는 집에 또 불이 나갔고 집이 또 하나도 없이 내가 배 위에서 머무르 쓴 시가 있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시를 쓴다는 게 참 네. 그 얘기는 좀 더 있다 하고 요때 보면 이거 송사에 보면 426년에 그 가뭄이 들고 메뚜기가 이제 덮쳐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흉년이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나라가 재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 굶주리 있는 게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이제 크게 신경 안 쓰고 요건 이제 타의다. 이건 아마 그 도연명이 자기의 포부를 어딘가 붙이기 위해서 한
이 회포를 푼 시지 실질적으로 굶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서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실질적인 얘기고 이 시적 화자는 시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거를 시인의 체험담으로 읽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의 맨 끝에 보면 그 한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빨래하는 여자처럼 그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뭐랄까 일상적인 말이다. 여기 큰 의미를 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가 뛰어난 건 뛰어나다기보다죠. 이 시가 이제 호소력을 발휘하는 건 이게 화자를 진짜로 본다면 진실되고 간절하다는 거죠. 이 밥을 빌어먹는다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일 거예요. 또 하나는 경험한다고 해도 시의 제재로 삼지는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근데 도연명은 이걸 시로 썼어요. 근데 시를 썼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라 그러죠? 구차하지도 않게 징징거리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러죠? 그렇다고 또 한편으로 반대편으로 자조적으로 그렇지 않게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한쪽에는 자조가 있고 한쪽에는 일종의 자기 연민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서 이 시의 품격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힘든데, 그런 면에서 이게 성공한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솔하면서도 이 탁 트여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옛날 선비들은 기한 배고픔과 추위는 살아생전에 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명성이 높아지는 건 사후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와 사후에 이 불균형이 글 쓰는 사람들의 큰 문제인데, 너무 가난하게 살고 영광은 사후에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이 항상 이제 이 뭐라 그럴까 군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비분 관계한다거나 뭐 감상에 빠진다거나 이 자조한다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가 높고 후하다 그러죠. 도타운 마음이 보이고 깊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하고 빌어먹을 지경까지 됐는데도 인간의 품위를 잊지 않고 이렇게 이런 그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참 뛰어난 시인인가 이럴 텐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시를 한번 해석한 걸로 보고, 다 읽었으니까 해석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식, 그냥 걸식으로 하겠습니다. 빌어먹다 이상해서 걸식. 길에 구하거 부지경하지 행행지사리 고문졸언사 주인해 여의 유중기허래 담해 종일석 상지첩 경배라 정은 신지 환 언영수부시라 감자 표모해 괴아비 한자라 함즙치 하사 명보이상이라. 굶주림이 나를 몰아내건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구나. 걷고 걸어 이 마을에 이르러 문 두드리면서 말은 나오지 않고 주인은 내 뜻을 알고 먹을거리 주니 어이 헛걸음이었나. 즐겁게 말하며 저녁이 되자
잔이 오면 다 기울여 마신다. 흔쾌한 마음에 새 친구 알아 기뻐 얘기하고 노래하며 시까지 짓는다. 그대의 표모 같은 은혜를 느끼지만 난 한신 같은 재주가 아니라 부끄러우니 마음에 품은 은혜 어찌 갚을까 저승에 가 보답해야지.